2-2에 보면요, 정신이 이르는 곳에 기운도 이른다. 이거를 굉장히 이제 잘 풀어놨잖아요. 이게 이제 딴 건 없어요. 자, 폐기는 눈을 깃발로 삼는다. 그러면 기운에 오르고 내림과 전후좌우를 오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기운을 올라가게 하려면 위를 보고 기운을 내려가게 하려면 아래를 보면 된다. 이게 정기신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눈에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신이 결국은 정과 기는 우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뭐라 그럽니까? 기운, 정기 이런 거죠. 근데 신은 신이 돼야 이제 이게 발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신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난다? 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감으면 신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도 눈을 안 감고 눈 뜨고 계속 보니까 신이 계속 소모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이 소모가 되면 전기도 같이 소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명상을 하죠. 눈을 감고. 그죠? 우리는 잠잘 때 빼고는 다 눈 뜨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기가 뺏기고 있는 거죠. 늘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을 잠깐이라도 감을 수 있으면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기는 보존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식이 되고 주천후, 그죠? 소주천, 대주천이 될 때도 내가 가는 눈의 방향이 결국은 마음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신이 머무는 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잊지 않으면 나중에 소주천의 길도, 그죠? 틀리게 안 가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눈이 깃대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전쟁 나면, 그죠?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가면 대장기가 있고 다 깃발이 있는 거예요. 그 깃발을 왼쪽으로 흔들면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봤죠? 다들. 그거 보면 대장선에서 깃발을 이쪽으로 흔들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그걸 보는 거지. 그게 눈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무전기도 없고 휴대폰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같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얘기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깃발을 통해서 이제 하는 거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최고 좋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조건 굴령이든 뭐든 간에 깃발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남아있는 게 동창에도 깃발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장군과 장군끼리 뭐 이렇게 왜 그 임무를 이제 서로 주고받을 때도 깃발을 건네주면서 이제 그 임무를 맡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눈이 우리의 깃발이다. 그래서 그 기운에 오르고 내림과 전후 좌우를 오감에 있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돼 있겠죠. 응? 그러니까 눈으로 명령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신이 가는 곳에 기운도 가고 정신이 머무면 기운도 머문다. 그죠? 정신이 이르는 곳에 기운이 이르지 않는 법이 없다. 눈으로 명령하는 것은 군대에서 깃발을 써서 지휘하는 것과 같다. 또한 위를 보고자 할 때 눈을 뜨지 않고 다만 눈동자만 굴려서 위를 봐도 동일한 효과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어 비결의 2-2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눈이 단전으로 향하면 단전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기운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나중에 기운이 단전에 꽉 차서 자엽으로 갈 때도 내가 눈을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측으로 가면 위로 가면 위로 가는 거고. 그러면 소주천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얘기를 미리 2-2에서 이제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 2-이제 3은 이제 중궁을 잘 지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궁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배꼽이잖아요. 배꼽인데 그 안에 비장과 위장이 있죠. 배꼽 뒤에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벌병정 무기 경신인계에서는 무기토죠. 중궁. 근데 이게 결국은 뜻이에요. 뜻. 무기 토의 자리가 있는 게 뜻이고 마음이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 자리를 잘 지켜야 이 인맥과 동맥이 모두 통하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중궁을 잘 지키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궁은 중관천심이죠. 의토고. 그러니까 저기 바로 중앙무기토 자리가 바로 그 금단이고요. 그러니까 회기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홀리고 되면은 정지신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저기 서주촌이 돌고 대주촌이 돌면서 경도 우리 원자선법단에 미심이 있잖아요. 눈 가운데 눈 가운데 미심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회귀하면서 위에 미심에 마음이 가요. 얼굴로 따지자면 사방 한치 정도. 그 일반 경혈도 위에 산근혈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 미심의 자리가 바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처잖아요. 그것이 완자성법단의 중심처고. 그러니까 그 곳으로 향하게 돼요. 회귀가 잘 돼서 견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가 그렇게 또 실천하고 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회귀를 하면서 양눈 가장 그 중심 본성처에 마음이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회광이 일어나요. 금화. 원래 백은 신명의 화연이잖아요. 그 금화에 그 기운이 양눈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을 해보니까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다 비워가지고 100%의 그 몰입 상태에서 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폐기하는 거는 영원히 멈추면 안 돼요. 하다 보면 자기의 본성처,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그 본성처 자리를 보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의 빛을 옛날에 그 신선들도 어느 저기가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깨우치기 위해서 스승이 밤중에 그 제자를 불러서 이 편지를 그분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갖다 드리는데 무시하면서 갖다 놔요. 근데 불도 하나도 안 켜진 상태에서 그 편지를 이렇게 딱 뜯어보는데 양쪽 눈에서 빛을 발했고 완전히 전등 킨 거 모양 해서 그거 보고 아주 그냥 그 제자가 싫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상황을 그 마음을 안 가졌다는 그러한 말과 같이 그렇게 내가 열심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여의주님 말씀 따라. 내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폐기는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양눈 사이에 있는 나의 본성처 자리로 마음이 또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양눈에 힘이 들어가서 온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마음에 외부로 향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정제시키는 콘백을 콘 있잖아요. 뭐지? 넋이라고 하잖아요. 그 넋과 백을 완전히 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양 기운으로 순화시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수행은 바로 그런 외부로 향하는 그 마음을 완벽하게 양눈의 힘을 팍 줘서 그 빛으로 부복시킬 수 있는 순수 양으로 돌릴 수 있는 화할 수 있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여기까지 제가 체험한 결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님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반짝반짝거리시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중궁을 잘 지키라 하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는 이 화수목금토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소주천이잖아.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중궁에 머무르면서 화수목금토가 하나로 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장육부가 이게 지금은 보면 오장육부가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오장육부가 하나라고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예를 들면 성격이
지금 우리가 음양이 다 불균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사상체질 중에 하나예요. 태양인이나 태음인 아니면 소양인이나 소음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혈액형을 가는 게 뭐 A형이니 B형이니 AB형이니 O형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게 뭐죠? MBTI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이제 신경계를 만들고 DNA를 만들고 RNA를 만든 게 모든 게 마음자리에서 나온 건데, 그 마음이라는 게 전생의 업보가 가져온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격이 다 틀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게 이제 무국에서 태국에서 사상으로 분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무국으로 못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상으로 이 삶을 살다가 또 사상으로 그게 끝나는 거죠. 그 사상을 좀 나누면 8개가 되고 64개가 되지만 돌이켜보면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은 원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일그러진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편백되게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도 그런 쌍생과 상생을 통해서, 쌍극과 상생을 통해서 자라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쌍극과 상생을 다시 원시 반본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성이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음이죠. 뜻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 오행이 하나로 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난다니까요.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나의 편협된 성격이 내 본마음이 아니고 어떠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업보에 의해서 내가 태양인이 되어 있었구나, 나는 태음인이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본체는 없어요. 원래 본심은 태양도 아니고 태음도 아니고 A형도 아니고 AB형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하든 간에 결국은 오행이 하나로 딱 엮여져서 이 편백된 마음과 편백된 기, 이게 딱 깨지는 순간 본성을 깨닫는 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의 어떤 화두법이나 이런 관화성 같은 걸 통해서 이 원심만 밝아져서 견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폐기를 통해서 소주천, 대주천을 하게 되면 육신이 일단은 먼저 쌍생과 이 상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견성을 해도 올바른 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체질이 개선됐다는 거죠. 체질이.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간이 큰 체질인데, 그죠? 이 간도 결국은 중화가 되면서 이렇게 오행이,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원만하게 이렇게 바뀌는다는 거죠. 그게 아마 소주천과 그게 나중에 나오는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본성도 본성이지만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쌍극을 벗어난 그 마음의 본체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저 쌍극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열리는 게 이제 타심통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과 이런 이 불가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합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뒷장에 나오는 수성하강이 또 저절로 되는 거고, 대주천도 또 저절로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돼가는 이 경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대략, 그죠? 소주천이 어떻게 된다 하는 거는 얘기를 드리는데, 이 소주천과 오장을 내가 비교를 안 하고 바로 그냥 뭉뚱그려서 결론을 얘기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주천이 돌 때 오장이 반응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예를 들면 자수님 가지고 있던 나는 원래 간이 크고 폐가 작아 그랬는데 이 소주천이 돌고 이게 되면서 그 폐도 같이 보완이 되고 간도 보완이 돼가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성질머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그걸 내가 미리 얘기 드렸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고 다시 그 소주청과 오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쾌한 설명 귀에 쏙쏙 박히게 잘 들었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제가 이제 머리로만